안녕하세요 여러분. 저는 사인의 공동저자 김성현이라고 합니다.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연습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나가게 될 텐데요.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먼저 사인이나 어떤 책을 먼저 읽고 내용을 쭉 정리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연습 문제를 저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시면서 실제로 어떻게 사인들이 나타나 있고 그리고 그 사인들을 보고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그 첫 번째 단원에서는 핵심이 뭐였느냐, 바로 행렬 다항식을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어떤 미지의 행렬의 어떤 성분을 구한다는 게 바로 첫 번째 단원의 어떤 핵심이었는데요. 이렇게 그 다항식을 정리하라는 어떤 사인으로 크게 두 가지가 주어졌다고 했었죠. 그 중에서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식을 정리를 하는데 문제의 형태와 똑같은 게 나와 있다는 거. 즉 문제가 우리가 풀고자 하는 어떤 문제가 바로 이건데, 잘 보시면 어때요? 형식이 어떻습니까? 2x2 행렬하고 2x1 행렬을 곱해져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. 그리고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인데, 즉 풀고자 하는 어떤 문제에서 이 부분이 조건과 그 형식이 똑같다는 겁니다. 그러면 이때 우리가 보통 문제를 풀 때 미지 행렬이 나오면 무조건 A, B, CD라는 걸 일단 이렇게 놓아서 요걸 각각의 어떤 조건에다 대입해서 A라는, B라는, C라는, C라는, D라는 어떤 성분들을 우리가 보통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, 이렇게 하시면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또 실제로 풀었을 때 또 틀릴 가능성이 많이 높다는 겁니다.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형식에 대해서 일단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네요. 자, 눈치 빠른 학생들은 이미 그 계산을 좀 해보셨을 텐데요. 먼저 문제를 잘 둘러보시면 얘네들하고 얘네들과 어떤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? 보이시죠? 4하고 3을 더하니까 7, 3하고 2를 더하니까 5. 네, 맞습니다. 바로 이 두 개의 조건을 서로 덧셈을 해서 이걸 만들어낸다는 거죠. 자, 그러면 A의 1, 2하고 A의 1, 2라 행렬을 좌변은 좌변끼리 더해주시고 또 우변은 우변끼리 각각 성분들끼리 여기서 연산을 해주시면 7하고 5가 만들어지게 되는데, 여기서 형태가 똑같으면 같이 묶어줄 수가 있으니까 1 플러스 1, 여기도 역시 2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고, 그 결과가 7과 5를 성분으로 가진 행렬이 만들어지게 되겠네요. 그래서 x의 위치에 해당하는 값이 바로 2가 되겠고요. 그리고 y 위치에 해당하는 값이 3인데 문제에서는 이걸 P라고 했으니까 P 플러스 Q의 합을 구하면 5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. 간단하죠? 두 번째 문제입니다. 행렬 AB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AB의 인버스가 B 인버스 A를 만족한다고 할 때 A 값은 무엇인가? 자, 두 번째 문제인데요. 두 번째 사인, 행렬 다항식을 정리한 다음에 문제를 풀려는 어떤 사인이 뭐였을까? 바로 역행렬의 성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였죠. 보통 여러분들이 B인버스의 경우에, 이 문제의 경우는 구체적인 값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B의 역행렬을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일단 역행렬부터 일단 먼저 구하고서 그냥 좌우의 식을 서로 같게 하려는 어떤 그런 좀 스타일을 여기서 일단 문제를 푸는 스타일이 보통 그러한데,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역행렬이 안 나오게 할 수 있다면 안 나오게 하는 편이 더 좋다는 겁니다. 식을 정리하시면요, 자, 어떻게 하면 역행렬을 안 보이게 할까?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네? 그러면 여기서 일단 뒤에다가 뭘 곱하면 돼요? B를 곱하게 되면 이렇게 식이 소거 되겠죠?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도 역시 B가 있으니 B 인버스가 있으니까 B를 곱하고 여기를 B를 곱하게 되면, 그러면 BA하고 AB가 서로 똑같다는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니까 역행렬이 없으니까 조금 한결 더 좀 보기도 좋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B하고 A 행렬을 여기다 대입을 해서 AB하고 일단 B가 서로 같다고 하게 되면 0, A, 3, 3, 3, 마이너스 5, 마이너스 1, 2를 대입하시고요. 그 다음에 얘랑 또 이걸 또 바꾸어준 3, 마이너스 5, 마이너스 1, 2, 0, A, 3, 3이라는 행렬이 서로 같게 만들어주시면, 자, 여기까지만 일단 먼저 잠깐 놔두세요. 문제를 다시 한번 쳐다보시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AB랑 행렬이나 또 B랑 행렬을 일단 구하라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A 값을 찾는 게 목적이잖아요. 그러면 센스 있게 그냥 요것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즉, 일행일례 성분을 구하기 위해서 좌변과 우변의 식을 서로 정리해 주시면 여기는 마이너스 A가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5가 되니까 A 값은 바로 15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.
3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다지 뭐 어려움은 없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역행렬을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다가 실수할 가능성도 좀 줄어들게 된다는 거, 이 점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습니다. 행렬 세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. 행렬 A가 이렇게 B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A의 역행렬과 B의 역행렬의 곱이 마이너스 1B 0일이라면 이때 A 플러스 B의 합은 얼마가 되겠는가? 보통 여러분들이 역행렬 일단 눈에 딱 띄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? 역행렬부터 일단 뭐 구하려고 하겠죠. 뭐 계산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2, 그 다음에 플러스 3A분의 1. 자, 이렇게 이 숫자가 바로 앞에 나오는데 딱 봐도 어떻습니까? B의 역행렬이 좀 복잡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. 보통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그 행렬과 관련된 뭐 2점짜리 또는 3점짜리 문제에서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미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행렬을 억지로 구하려고 하다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미스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가급적이면 미지수가 있는 식에서 역행렬을 구하는 게 간단하지가 않다면 가급적이면 좀 하지 말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미리 당부를 드립니다. 그러면 그 방법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까? 바로 역행렬의 어떤 성질을 활용할 수 있는지, 즉 여기서 뭐 B의 인버스가 눈에 안 띄게, A의 인버스가 눈에 안 띄게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 될 텐데요. 바로 우리가 이전에 역행렬의 어떤 성질에 관해서 B와 A의 곱의 역행렬은 A의 역행렬 곱하기 B의 역행렬이라고 배웠죠. 이거 두 개 자리를 바꾸셔야 된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요게 자 BA의 역행렬은 마이너스 1B 0, 1이 될 건데 다시 여기다가 역행렬을 한 번 더 구해주시게 되면 이런 관계가 되겠고요. 그러므로 이 식은 BA와 같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. 자, 그러면 선생님 여기도 미지수가 있는데 미지수가 있으면 역행렬 좀 구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잘 보시면요. 미지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역행렬을 구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고요. 비록 미지수가 있지만 요거 서로 곱해보게 되면 어때요? 0이랑 B랑 같이 만나죠, 그죠? 그래서 B라는 게 사라지기 때문에 간단한 역행렬의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구해보시면 AD-BC꼴을 구해보니까 마이너스 1 딱 나오죠? 이렇게요. 자, 그리고 요거 서로 자리를 바꾸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0이 될 건데 자, 이놈은 마이너스 1, B, 0, 1이라는 행렬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. 자, 이제 남은 건 뭡니까? B하고 A의 곱만 구하면 되겠네요. 자, 구해보시면 2, 마이너스 3, A, 마이너스 1. 자, 그리고 A는 안 나오네요. 1, 2, 1, 1.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? 2,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. 4, 빼기 3은 1. 그리고 A, 마이너스 1이 나왔습니다. 뭐 여기까지만 뭐 구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자, 이제 성분끼리 서로 비교를 해보시면 A 값은 1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B는 역시 1이 되니까 A 플러스 B의 합을 구하면 2가 되겠습니다. 자, 간단하죠?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일단 강조를 하자면 역행렬이 나왔다고 해서 처음부터 역행렬을 구하지 마시고 그 미지수가 있는 어떤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는 게 식이 간단하게 될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가급적이면 역행렬을 구하지 마시고 역행렬의 성질을 활용해서 다항식을 먼저 정리를 해준 다음에 문제를 풀어달라는 거, 바로 이게 출제자의 의도가 되겠습니다.